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 돼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무슨 강의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를요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딱 90문제만 분석을 해서 추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충분히 풀어볼 법한 문제들이 있겠죠.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싸리 넣지도 않았어요. 괜히 어려운 문제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교환은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저와 함께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정도 빡세게 공부를 할 텐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일발장전하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1번부터 22번까지는 전기 기계 과목에서 1장에 관련된 기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직류기인데요. 직류기는 무엇과 무엇을 합친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를 합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직류기 관련된 문제들인데 여러분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추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버리지 마시고 문제와 정답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직류발전기에서 계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사실 이 문제는 뭐만 알면 되는 거야? 그렇죠. 계자라는 친구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요 자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속할 때 요 자다라는 거지. 그리고 요 개는 뭐예요? 우리가 신세계 할 때 개자다. 그러면은 자속을 만들어주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은 자속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더라. 이렇게 문제 읽고 정답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기본기고, 선생님,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 동글뱅이 1번 볼게요. 기전력을 유도한다. 여러분, 발전기라는 게 뭡니까? 기전력. 여러분, 기전력을 쉬운 말로는 전압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발전기라는 것은 전압을 만드는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전력을 유도한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전력을 유도한다. 전기자. 아하.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전기자. 이거 얼마나 쉬워. 이거 봐봐. 전기를 만드는 부분이다라는 거지.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기를 만드는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류작용을 한다. 여러분 정류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정류라는 뜻만 알면 금방 여러분께서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정류라는 것은 AC를 뭘로 바꾸는 거야? DC로 바꾸는 거야. 즉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정류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할 거야. 선생님, 지금 직류 발전기인데 왜 갑자기 AC가 나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발전기가 됐던 처음에 만들어지는 오리지널 그 처음 전기는 몽땅 다 AC야. 즉 교류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교류를 직류발전기 내부에서 직류로 바꿔서 내보내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걸 우리가 정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류를 해주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정류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뭐 배웠어? 계자 배웠죠? 전기자 배웠죠? 정류자 배웠죠? 이런 것들이 필수 구성 요소야.
어디에서? 직류발전기에서.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도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접속한다. 아, 여기서 키워드를 여러분 외부 회로와 접속에 여러분께서 포커스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접속한다. 요거를 쉬운 말로 연결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잖아. 그럼 만들면 여러분 바깥으로 외부로 전기를 보내줘야겠죠. 외부 회로와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예, 브러쉬다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 공부하시는 분, 특히 비전공자 수험생분들은 갑자기 브러쉬라는 말이 나오면 약간 뭐야? 선생님 이렇게 화장할 때 이거 쓰는 거 브러쉬 또는 솔 같은 걸 우리가 브러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브러쉬가 이 브러쉬야. 같은 말이야. 왜 그래요? 아,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더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밖에 외부로 외출을 하려면 특히 우리 여성분들 화장을 해야 브러쉬로 화장을 해야 외출을 하죠. 예, 그래서 외부 나오면 브러쉬다라고 암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 라고 하면 요 계좌는 자석을 맞는다. 요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께서 익히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직류발전기에 관련된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너무 어려우면 버리세요. 넘어가셔도 돼. 근데 최신에 나왔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6극이래. 여러분 극수를 약호 P를 썼었죠? 그래서 P는 6이다. 그 다음에 전기자의 도체수가 몇 개래요? 우리 전기자 좀 전에 역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부분, 즉 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전기자라고 하죠. 그 전기자에 권선이 많이 감겨져 있거든. 그게 400번 감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쉽게 최대한. 자, 그 다음에 유기기 전력. 아하, 그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이 몇 볼트 만들어진대? 120볼트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120볼트는 아주 작은 전압이야. 그러니까 요 발전기는 좀 소형 발전기겠다라는 느낌도 드시겠죠. 자, 그 다음에 회전수를 줬어요. 회전수가 얼마? 600rpm을 줬네요. 그럼 우리 회전수는 n이라고 하죠. n은 600이다. 자, 여기까지였으면 좀 쉬운데 사실 이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요 마지막에. 얘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께서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파권이라는 것은 논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병렬 회로수 여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전기기능사 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막 시작한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려우면 패스하시면 돼요. 자, 병렬 회로수인데 이 병렬 회로수를 저는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병렬 회로수는 어떻게 감았냐, 어떤 회로냐, 이게 직렬 회로이냐, 병렬 회로이냐에 따라서 이 병렬 회로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권이 있습니다. 아하. 그럼 중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파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어떻게 되냐. 먼저 중권일 때는 P라고 쓸게요. 중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P가 극수라고 그랬잖아. 극수와 같아. 그러니까 숫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 뭘 집어넣으면 돼? 6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공식에다가. 자, 그 다음에 파권일 때는 여러분 항상 숫자 2를 넣으시면 돼요. 병렬 회로수가 파권일 때는 2개거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죠. 자, 그럼 한번 해드릴게요. 중국 파이 이렇게 초코파이를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 파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권이라고 했으니까 좀 복잡하죠. 지울게요. 자, 파권이라 했으니까 병렬 회로수는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보는 거냐? 한극당의 자속수는 파이를 물어보네요. 오케이. 그러면
원래 여러분 이 직류발전기의 유도기술력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겠죠. 원래 공식 한번 써볼게요. 유도기술력 E는 어떻게 되냐? 60 스몰 a분의 p z 파이 n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빨래엔 P존이다 라고 외우자라고 했었죠. 좀 유치하지만.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유도기전력 2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줬단 말이야. 그죠? 주고 나서 까꾸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요 파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파이 냅두고 싹 다 뒤집어서 넘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한번 파이에 관련된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뒤집어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60 곱하기 a 그리고 나누기 p z n이다.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듀클래스 선생님께서 이 실수 하나 잘 한번 봐주세요. 최대한 실수 안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에다가 숫자를 넣어줘야겠지. 그러면은 넣는 거는 여러분께 한번 맡겨볼게. 자, 숫자 얼마 넣어야 돼? 지금 120. 그렇지. 여기다 120 넣어주고 여기 병렬 헬요수 얼마 넣어주면 돼요? 2 넣어주면 되겠죠. 중국 파이라고 했어요. 국수 아까 전에 몇 국? 6국. 숫자 6 넣어주고 Z는 도체수 얼마라고 그랬어? 400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400 넣어주시면 되고 회전수 600 rpm 줬거든요. 그래서 딱 숫자 넣고 계산기를 빠바바박 하고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 0.01 웨버 정도가 나옵니다. 자석의 단위는 웨버였죠. 아주 기본기기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죠. 수험생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면 바로 3번으로 가셔도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에듀클래스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가 에듀클래스 전기기능사 교재가 되는 거죠. 요거 한 것만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실제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손톱에 한 마디 정도 두께도 거의 안 돼요. 어찌됐든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 이채저채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금액은 38,000원이고요. 동영상 강의도 무료입니다. 그러니 교재 빨리 구매하셔서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직류 발전기의 종류에 대해서 개념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일단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계자 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되는 직류기는 여러분 계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지. 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게 철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계자라는 것은 이 철심에 이렇게 전선을 감아 놓은 거야. 전선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여기서 뭐가 팍 하고 튀어나오냐? 자, 전류가 흘러요. 그럼 뭐가 팍 하고 튀어나오냐? 바로 자속이 팍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 전기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기자가 뱅뱅뱅뱅뱅 돌면서 이 자속을 자꾸 건들게 되겠죠. 눈에는 보이지 않아. 봐봐. 자속이 나오고 있어. 이 회전자는 돌린단 말이에요. 수력이면 물로 돌리겠지. 물의 낙차. 화력이면 증기. 터빈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돌리겠죠. 아무튼 회전자가 막 돌아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 문제는 600rpm이야. 그 분당 600rpm 속으로 막 돌아가면서 지금 치고 있잖아. 막 치면서 여기에서 유기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였잖아요. 이게 기본 구조란 말이야. 그럼 어찌됐던 간에 전기자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요 자속이 필요해. 이해되십니까? 그럼 자속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류, 즉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아이 선생님, 영구자석 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런 발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구자석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영구자석이 아니잖아. 지금 철심을 이용한 전자석이에요. 전자석이니까 기본적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기였어. 자, 그럼 이제 카테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자, 여러분, 직류발전기야. 직류발전기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었어. 타여자와 자여자. 일단 타여자는 뭐냐? 요 타. 여러분 타산지석. 그거 남의 거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 회로가 있으면 아예 밖으로 삐져 나와서 계좌에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이 별도로 있는 거야. 별도로. 이해되시겠죠?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자여자는 별도의 전원이 필요가 없어. 스스로 전원을 처음에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얘는 외부 전원이 필요한 거고 얘는 외부 전원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자가 여러분 우리 셀프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여자가 된다. 스스로 여러분 자속을 발생시킬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두 개로 나뉜다라고 열심히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타여자 발전기는 별도의 전원이 있기 때문에 잔류자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잔류자기가 뭐냐? 여러분 이런 얘기야. 철심에 아주 미세한 자속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거야. 태생이. 그걸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그래요. 근데 태생이 철심에서 자속이 안 나와도 어차피 외부 전원이 있으니까 잔류자기가 필요 없는 거지. 자, 근데 자여자 발전기는 외부 전원이 여러분 없잖아요. 스스로 지가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봐봐. 여러분 처음 스타트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스타트할 때. 자, 여기 이렇게 감겨져 있어. 그러면은 원래 전류가 흘러야 여기서 자속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자속이 발생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 발전기를 이용해서 처음에 전기를 만들 때는 별도의 전원이 없으니까 처음에 흐르는 전류는 없다. 이니셜이니까 I라고 할게. 초기 전류는 흐르지가 않는단 말이야. 초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얘 자속이 나오겠냐 이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야. 요 철심의 특성이 있는 거야. 요 철심에서 얘 스스로가 전원 공급 필요 없어. 얘 스스로가 약간의 자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뭐다? 잔류자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잔류자기가 여러분 필요한 여러분 발전기는 자여자 발전기. 필요 없는 건 뭐다? 타여자 발전기다. 자,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자여자 발전기의 종류 세 가지가 자주 출제가 되죠. 제가 굳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발전기,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면 직류 전동기도 좀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이 카테고리가 똑같거든. 발전기 대신에 전동기라는 글자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자, 짠! 자여자 발전기는 분권, 직권, 복권으로 나뉜다더라. 그러면 자, 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병렬의 회로다. 병렬 회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직권은 직렬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복권은 뭐냐면 여러분 이 복자가 복잡하다 할 때 복자야. 또는 여러분 우리 전기 수학에서 복소수 배웠죠. 그 복하고 똑같아. 두 개 이상 복잡할 때 그 복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직렬 플러스 뭐야? 병렬. 아하, 그냥 좀 쉽게 각색해서 말씀드리면은 직권과 분권이 합쳐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네, 복권 발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케이, 다시 지우고 얘네들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와야 돼? 자여자 발전기 카테고리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야.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카테고리를 강조하십니까? 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노트북에서 서류 정리를 해. 근데 어떤 파일, 폴더에 자료를 잘 정리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자료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그 자료를 보관하거나 또는 이걸 데이터화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 선생님 즐겨찾기해서 찾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답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카테고리 정리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계좌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 정답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타여자 발전기가 정답이었던 거지. 선생님 갑자기 이건 또 무슨 그림입니까? 봐봐. 그냥 느낌만 오면 돼. 선생님 복잡해요. 아니야. 안 복잡해. 하나만 봐봐. 지금 여기가 배터리야, 배터리. 이거 배터리 표시죠. 지금 얼뜻 딱 봐도 이 회로와 이 회로가 어때? 지금 붙었어, 떨어졌어. 아니 전기적으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전기적으로. 분리가 됐어.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자, 계좌 회로가 여러분 전기자 회로하고 완전 분리된 회로를 타여자 발전기라고 한다. 그럼 타여자 발전기는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자여자 발전기가 된다. 그럼 자여자 발전기 그냥 회로적인 느낌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별도의 전원, 배터리 있어 없어? 어디를 봐봐.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무조건 자여자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봐요. 그럼 이게 분권이냐, 직권이냐, 복권이냐만 여러분 알아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계좌야, 계좌. 선생님 아까 전에 계좌를 이렇게 그리셨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아서 전류를 공급하면 여기서 자석이 튀어나오는데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심벌을 이용하는 거지. 요 코일을 감았다. 요 코일 감았다. 그래서 이게 계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자, 봐봐요. 지금 얘가 분권인지 직권인지를 또는 복권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전기자에서 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회로가 구성이 되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죠. 전류가 이런 식으로 분배가 돼서 흐르게 되지. 전류가 나뉘었잖아. 병렬이잖아. 그래서 이거 무조건 뭐야? 분권 발전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직권 발전기 한번 보여드릴게. 지금 전기자하고 여기 권선하고 지금 병렬이야, 직렬이야? 직렬이죠. 여기서 만들어진 거 그대로 밖으로 나가잖아. 이건 뭐예요? 직권 발전기고. 그럼 복권 발전기는 회로가 복잡하게 생겼죠.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좀 복잡하게 나왔어. 권선이 2개 나왔어. 그럼 무조건 요거 개수만 세도 돼. 그럼 정답 뭐다? 복권 발전기다. 이해되셨나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선생님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보너스 문제야. 그냥 센스만 있어도 여러분 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전기자의 저항이 0.15입니다. 전기자 뭐였었지? 다시 한번 역할 생각해 볼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자식이다. 즉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자식이다. 그게 전기자지. 전기자 코일 감아놨잖아. 그러니까 저항값이 있겠지. 그게 전기자 저항값이야. 자, 그 다음에 전기자의 전류가 흘러 104A. 전기가 만들어졌나 보네. 전기를 만드는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만든 자식이 전류값이 얼마다? 104A가 흘러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유도기 전력이 110.4V래. 그러면은 전압이 지금 발전기 내부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110.4V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자, 여러분들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 엄청 쉬워.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전기기기 공부할 때 제가 쉽게 각색해 드릴게요. 시험에서 단자 전압이라고 하면은 외부 전압이야. 자, 무슨 전압이야? 외부 전압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여기 발전기가 있다고 할게요. 자, 요거 발전기 그린 거야. 그럼 발전기에서 여러분들 전기가 막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유도기 전력도 만들어지고 전기자 전류도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 전류가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로 나간단 말이야. 아까 이 브러쉬 화장을 해야 외부로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외부로 나가서 여기 이 외부에 여기 뜨는 요 전압, 요 내부에 뜨는 전압 말고 외부에 뜨는 전압.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 외부에 뜨는 전압이 얼마냐? 그리고 이 전압을 뭐라고 한다? 단자 전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단자 전압을 저는 V라고 표시를 하죠. 많은 교재들이 다 V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유도기 전력이 110.4V다라는 것은 요 발전기 내부에서 110.4V가 떴다 이 얘기야. 그리고 요 내부에서 전류가 얼마큼? 104A가 흘렀다 이거야. 그리고 이 발전기 내부의 저항값이 0.15입니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쉬워. 여러분, 요게 발전기 내부에서 만들어진 전압이죠.
이게 밖으로 나가잖아? 무조건 전압이 약간 떨어져서 나가. 이해되시죠? 왠지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지 않아? 이게 여러분 뭐 이렇게 태어났어. 그럼 밖으로 나갈 때는 약간 힘이 빠져서 나가겠죠? 그게 뭐야? 바로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만큼 전압 강화 V는 IR이잖아요. 이거 그냥 두 개 디립다 곱하면 돼. 여러분 104 곱하기 0.1을 해보세요. 그럼 숫자가 얼마나 예쁘게 떨어진지 아세요? 10.4V. 이게 여러분 전압 강화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처음에 발전기에서 만드는 순수한 유도기 전력은 110.4V가 만들어지는데 아유 안타깝게도 그 내부 스스로 안에서 볼티지 드롭 전압 강화가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게 10.4V다라는 거야. 그럼 바보가 아니난 여러분 단자 전압은 외부 전압은 원래 만들어진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숫자가 얼마나 예쁘게 나와요? 110.4V에서 10.4V를 빼줘봐요. 몇 볼트 나와요? 암산 안 돼요? 자, 100볼트 나오지 않습니까? 응? 정답 2번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공식으로 어떻게 배웠었냐면 외부 전압 V는 즉 단자 전압 V는 유기기 전력 E 빼기 IARA다. 이렇게 배웠었죠. 전기자 전류, 전기자 저항.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만큼 유도기 전력에서 빼줘라 이런 스토리가 되었던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 일단 키워드, 가장 큰 키워드는 병렬 운전이야. 왜 그러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 여러분 병렬 운전이라는 말이 잘 나오죠. 세 군데에서 나와요. 직류기, 즉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 스토리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챕터가 뭐였죠? 그쵸? 변압기야. 그래서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도 있고 자, 그 다음 챕터 가면 뭐예요? 네. 동기 발전기.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병렬 운전 조건을 공부할 때는 요 세 개를 좀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참 좋아요. 선생님 그 세 개 어떻게 비교해요? 라고 하시면은 사실 직류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보다는 변압기나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시험에서는 더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도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분권이야. 자, 직류인데 분권이에요. 요거 어떻게 접근하면 쉽냐? 여러분, 직류니까 배터리 생각하죠. 그냥 배터리. 우리가 배터리를 여러분 집에서 1.5V짜리 건전지 우리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병렬로 연결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회로가 뭐예요? 병렬이죠. 이렇게 병렬로 이 배터리하고 쓰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지. 그래서 쉽게 접근하면 여러분 어렵게 접근하지 말자고. 우리 실제 가정집에서 이거 몇 볼트? 1.5V짜리 쓰죠? 그럼 얘도 몇 볼트야? 9V짜리 건전지 갖다 써요? 안 되잖아요. 예. 1.5V. 그러니까 얘하고 이 키가 높이가 같아야 돼. 응? 기전력이 같아야 된다고. 전압이 같은 걸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조금 정말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지금 이 배터리나 발전기는 전원을 공급하는 친구죠. 전기를 만들어서 아무튼 전기를 공급하는 소스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 소스를 받아서 전기를 잡아먹고 소비하면서 여러분 구동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부하라고 하잖아요. 로드, 짐. 이게 전동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조명설비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얘하고 잘 누구한테? 부하한테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게 기준일 거야. 그게. 자, 그러면은 1.5V, 1.5V. 그래서 단자 전압이 같을 것. 즉 전압이 같을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게 볼 필요 없고. 자, 그다음에 극성이 같을 것.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주자고. 얘가 플러스면은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극성을 똑같게 해주는 게 병렬이죠. 예, 그래서 얘하고 얘는 아주 쉽게 끝낼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어디에 요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지 수화 특성일 것.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일본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야, 도대체 여기서 이제 수화가 무슨 뜻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하자가 여러분 하강할 때 하자야.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가는 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지금 G1 발전기하고 G2 발전기하고 여러분 두 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전제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친구 두 개의 발전기의 전압은 일정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응? 그죠? 근데 어떤 이유, 몰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한쪽에서 전압이 낮아졌어. 자, 그러면 병렬 운전을 계속 하려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냐? 이 친구가 높이를 맞춰주는 거야. 내려가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압이 똑같아지는 거지. 제가 사실 여러분 키가 되게 작아요. 되게 키가 작은데 키 크신 분하고 제가 사진을 같이 찍는다고 할게요. 그럼 키 크신 분이 어떻게 해주죠? 그냥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안 되지. 저를 위해서 조금 낮춰줘야지. 그래야지 예쁘게 이렇게 얼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는 물건을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들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키가 커. 키가 막 190. 190은 저한테 엄청 큰 겁니다. 190이야. 근데 저는 사실 난쟁이 똥자루만 하거든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줘야 돼? 키를 좀 낮춰서 높이를 같이 해줘야 되잖아. 그게 여러분 수화 특성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조금 내가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해도 공부할 만합니다. 공부할 만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야. 균합 모선을 접속할 걸. 제가 요거 세 개를 설명을 드렸고 균합 모선은 이 시간에 안 할게요. 그냥 답만 딸딸딸딸 외우면 돼. 사실 이 균합 모선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복권 발전기야. 무슨 발전기? 예, 복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어려워지잖아. 그래서 딱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류발전기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 봐봐. 지금 권선 있지, 권선. 지금 딱 봐도 요거 하나 몇 개 보여? 2개 보이지? 2개 보이니까 못 찾아야 돼. 그렇지. 복권 발전기. 더 이상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에듀클래스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가 에듀클래스 전기기능사 교재가 되는 거죠. 요거 한 것만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실제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손톱에 한 마디 정도 두께도 거의 안 돼요. 어찌됐든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 이체저체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금액은 38,000원이고요. 동영상 강의도 무료입니다. 그러니 교재 빨리 구매하셔서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번 문제 풀기 전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앞에서 뭐 했었었죠? 그렇죠? 우리 직류발전기의 카테고리를 한번 분류를 해봤었거든요. 직류발전기 있으면 타여자가 있고 자여자가 있어. 자여자가 있으면 분권, 직권, 복권이 있었죠. 근데 각각의 분권이냐, 직권이냐, 복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과 좀 비슷한 문제예요. 그럼 내용 살펴보면 급전선의 전압 강화를 보상해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떻게 권선을 감은 거에 사용하냐? 어떤 회로에 가깝냐?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보상용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압이 떨어졌어. 그럼 이 전압이 떨어진 만큼 다시 올려주는 거지. 보상해 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복권기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과복권기. 이거 외우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보상. 지금 키워드는 뭐야? 보상이란 말이 키워드거든요. 전압 강화를 뭐 해준다? 보상입니다. 과보상. 나머지는 분보상, 직보상, 차보상. 말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정답이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끝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요.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직류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00V래. 그리고 무부하 전압이 104V래. 이때 전압 변동률은 몇 %인가? 여러분 그럼 전압 변동률의 개념이 뭐였죠? 무부하 시의 전압에서 무슨 전압을 빼주는 거야? 전격 전압일 때 전압을 빼주고 그걸 다시 전격 전압으로 나눠주면 그게 전압 변동률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짐을 들었을 때와 짐을 안 들었어. 짐을 안 든 게 여러분 무부하 전압이잖아. 당연히 무부하 전압이 올라가지. 여러분 짐이 많이 실면 많이 실수록 어깨가 무거워서 내려가잖아. 맞죠? 반대로 무부하일 때는 이게 올라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우주인들 있잖아. 우주인. 응? 우주인. 우주정거장. 여러분 우주정거장은요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중력의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몸에 부하가 거의 안 걸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서 1년, 2년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키가 1cm에서 2cm 커지잖아 오히려. 몰랐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구로 돌아왔을 때 몸 관리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 문제 풀이 방법이었고 시험장 가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 문제 나오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세요. 104에서 100 빼면 4죠?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푸셔도 돼요.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직류 전동기는 여기서 카테고리가 쫙 하고 나뉘는 거지. 왜? 1번부터 8번까지 8문제 정도는 직류 발전기에 관련된 문제였고 9번부터는 뭐예요? 직류 전동기 파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직류 전동기 그 카테고리가 누구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어. 직류 발전기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이 나세요? 안 난다고요? 기억나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럼 직류 전동기 역시 타여자와 뭐로? 자여자로 구분이 된다라.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직류 전동기가 있어. 카테고리 나눠볼게요. 타여자, 자여자 있어요. 그리고 자여자도 여러분 직류 발전기처럼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짜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타여자 전동기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여자 전동기는 여러분 별도로 전원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매우 좋아. 거의 아트예요. 그래서 이 타여자 전동기가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직류 전동기고요. 여러분 속도를 매우 광범위하게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서 엘리베이터 나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정답 뭐로 외우시면 돼? 엘리베이터 나왔다? 타여자다. 그럼 시험장 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하냐? 좀 유치하지만 엘리베이터에 빨리 타세요라고 외우시면 돼. 죄송합니다. 좀 너무 유치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유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분권과 직권과 복권 전동기 중에서 요 분권 전동기는 어디에 쓰이고 그 다음에 요 직권 전동기는 어디에 쓰이는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배우잖아.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이야기할게. 요 직권 전동기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여러분 찍! 힘이 왠지 찍! 하고 셀 것 같죠? 손가락 더럽게 생겼잖아. 찍! 이 발음 자체가. 그죠? 그래서 직권 전동기는요.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 근데 이제 전동기에서는 그 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조금 유식한 말로 토크라고 하는 거지. 뭐라고요? 토크. 토크가 무지막지한 친구였잖아. 직권 전동기. 응? 그래서 얘는 이제 전기철도. 전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중기. 크레인 생각하시면 되죠. 또는 전기 자동차. 이렇게 해서 딱 봤을 때 힘이 세야 돼, 약해야 돼? 느낌이? 여러분 전기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철도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여러분 전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그게 몇 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0톤, 40톤, 50톤이야. 와 세상에. 또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사람 엄청 많이 타잖아요.
미어 터지지. 근데 아니, 차량 자체도 무거운데, 사람도 막 미어 터지게 막, 콩나물, 응? 시루처럼. 그래서 막 40톤, 30톤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이거 1970년대 얘기예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야기야. 그때는 실질적으로 직류전동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었거든. 아, 실제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었는데, 뭐 어찌됐던 간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외우기가 어려우시면 요거만큼은 꼭 외워주세요. 예, 아주 힘이 세다. 그러면은 분권전동기는 생각해봐. 얘보다는 힘이 세겠어, 약하겠어, 느낌이. 약하겠지. 그래서 그래도 말씀드릴까? 얘는 이제 공장에서 공작 기계에서 주로 사용했어. 왜 그러냐면 이 분권 전동기는 힘이 세진 않아. 대신에 뭐가 좋냐면 속도가 일정해. 뭐가 일정하다고요? 속도가 일정한 속도를 잘 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렇게 물어봐. 아니 선생님 잠깐만.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탔던 죄송해요 옛날 얘기해서 옛날에 탔던 이 전철은 직류 전동기 즉 직권 전동기를 실제 썼었거든. 그럼 선생님 얘는 속도가 다른가요? 달라. 그러니까 좀 황당하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사람 많이 탈 때 있잖아요. 토크는 센데요. 천천히 가요. 그리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죠. 밤에 사람들 거의 없을 때 있잖아요. 와, 전철 날아가는 느낌 나. 실질적으로 부하가 얼마큼 걸렸냐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달라져요. 근데 분권 전동기는 부하가 얼마큼 걸렸든지 간에 그래도 일정한 속도를 좀 잘 유지하는 친구야. 그래서 공장 같은 데서 일정한 속도로 찍어내야 되잖아. 아니면 여러분 무식하게 말하면 우리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컨베이어 벨트 하니까 조금 느낌이 안 오세요? 여러분 공항 가본 적 있잖아. 짐 찾을 때 여러분 내 짐 언제 떨어지나 빨리 떨어지나 빨리 나가는데 이런 적 없습니까? 그때 도는 게 컨베이어 벨트잖아. 발음도 안 되네. 응? 맞죠? 그럼 그 컨베이어 벨트가 빨리 돌았다 천천히 돌았다 그거 짐 어떻게 찾으라고. 그래서 일정한 속도 그러니까 지금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직류전동기 거의 안 써요. 물론 교류로 다 넘어갔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유도전동기 파트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직류기 파트니까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용어들이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해서 들으면 용어들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9번 문제의 정답은 뭐였습니까? 타여자 발전기가 9번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아시겠죠? 10번 문제. 자, 직류전동기야. 그 다음에 속도 제어 방법 중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며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은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뭐가 제일 좋아?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뭐가 제일 좋니? 라는 문제죠. 문제 자체가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은 계산 문제로는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그 공식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지. 바로 속도야. 직류 전동기의 속도 또는 이제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수 속도는 어떤 친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냐. 그걸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체중을 잘 관리하고 싶단 말이야. 응? 그러면은 이 체중하고 비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반비례는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 비례냐 반비례냐. 분자 있으면 비례고 분모 있으면 반비례잖아. 그럼 봐봐요. 제가요 운동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봐봐요. 열심히 해요. 운동? 여러분 또 그러니까 이건 예니까 또 여러분 여기서 태클 거시면 안 돼. 자 먹는 거. 자, 음식 섭취량. 간단하지? 음식 섭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체중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말은 되니까. 자, 운동량이라고 할게요. 운동량. 운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루에 한 5시간씩 달리는 거지. 와, 살찔 겨를이 없어. 그러면은 운동량이 많아지면 체중은 어떻게 돼? 감소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체중을 만약에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적당한 섭취량과 적당한 운동량을 계속 유지하면 그 비는 일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제가 굳이 이렇게 입 아프게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례식만 나오면 움찔움찔하는 수험생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씨, 어려워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써볼게요. V-IARA야. 여기 뭐예요? 분자죠? 비례하는 관계. 그리고 여기 파이, 자속이야. 이게 뭐라고? 자속. 그럼 자속하고는 얘하고 반비례 관계고 나머지는 비례 관계죠. 그러면은 분자와 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얘하고 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자속을 만들어내는 친구. 우리 맨 앞에 1번 문제였어. 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속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자의 그 계자 전류인데 걔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회전수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 계자 제어라고 하지. 그다음에 이건 저항이잖아. R은. 그럼 저항을 가지고 컨트롤 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저항 제어라고 하는 거야. 저항 제어. 자,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네. V가 뭐죠? 전압이잖아요. 그럼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전동기의 속도, 전동기의 회전수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종류는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자 제어 요 세 개가 있는 거지. 맞죠?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가장 좋냐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정답은 뭐냐면 전압 제어야. 전압 제어. 근데 이거 제일 좋은 거 전압 제어, 전압 제어, 전압 제어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외우세요. 결론을 외우셔야 돼요. 시험장 갈 때. 근데 요렇게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먼저 여기 저항 제어라는 것은 이게 효율이 떨어져. 왜 그러냐면 봐봐. 저항을 높이게 되면 여러분 전류가 잘 못 흐르면서 저항에서 전류가 잘 못 흐르니까 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이러한 열을 우리가 줄열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와 열이 받아. 그래서 손실이 떨어져. 그래서 효율이 안 좋아. 자, 그다음에 요 자속을 우리가 이제 계자 제어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요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철심의 포화 특성이 있거든. 자속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철심에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포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 그럼 포화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정밀한 컨트롤이 일정 범위가 넘었으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이제 스테빌리티에서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압 제어가 가장 우수하다 이런 스토리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전기자의 가해제는 단자 전압을 변화하여. 이게 뭐예요? 전압 제어 방식을 얘기하는 거네. 우리 아까 전에 조금 전에 푼 문제가 어떤 방식이 가장 우수하냐, 가장 효율이 좋냐. 맞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 전압 제어 방식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압 제어 방식이 가장 좋다 보니까 우리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 전압 제어를 연구를 하는 거지. 전압 제어가 좋으니까. 그럼 걔를 이제 딥입하는 거야. 딥입하면서 여러분 전압 제어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더 만들어지는 거지. 이 친구의 이제 아류가 되는 거죠.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워드, 레오나드. 그 레오나드 하면 왠지 그 미국에서 그 배우, 헐리우드 배우 이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그너. 왠지 사람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병렬 제어. 얘네들이 대표적인 전압 제어 방식이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기능사 뽀개기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뭐냐? 봐봐. 속도를 조정하는 제어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 그럼 완전 카테고리가 다르죠. 뭐가? 계자 제어가. 맞죠,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기능사, 우리 이제 전기 기능사를 준비를 하는데 전기 기능사나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나 똑같아요. 기술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상당히 수월해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기능사 공부 잘 하시면 기사반 올라가서 또는 산업기사나 전기기사반 때 정말 수월하십니다. 기능사 자격증 없는 분과 있는 분은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왜? 용어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기사반 가서 적응을 잘 하세요. 아니 선생님 그래도 어렵던데요? 그럼 이제 기능사 때 대충 공부했던 거죠. 자, 어찌됐던 간에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풀어봤고요. 또 넥스트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직류 전동기에서 자, 지금 계속 직류 전동기야. 직류 전동기에서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전동기가 있다. 무슨 전동기냐? 정답은 직권 전동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이거는 어차피 시험장 갈 때는 암기를 딸딸딸딸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찍하고 직권은 남다르다라고 했었죠. 엄청 파워풀하다고 했었죠. 거의 뭐 야생마 수준이야. 그래서 조금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정답 직권이야. 안 바뀌어요. 알겠죠? 자, 어찌됐든 요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천천히 볼게요. 문장을 쪼개 드릴게. 봐봐. 무, 부하. 일단 지금 전동기 파트에서 도대체 이 무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게 진짜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쉬워져. 자,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뭘 그린 거냐면 전철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철의 바퀴야. 그러면 여러분 직류 전동기를 사용해서 여러분 요 축을 연결해서 여기 이제 DC 모터라고 할게요. 이거 DC 모터야. 그럼 DC 모터가 돌려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요 전철의 바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얘가 궁극적으로 얘한테 걸려있는 짐은 바퀴지. 맞나요? 그러면은 얘가 부하가 되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얘가 부하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 뭐예요? 이 하중이 부하가 되는 거겠죠. 아니면 선풍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선풍기 막 안에서 전동기에 이 축이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축과 뭐가 연결돼 있지? 팬이 연결돼 있죠. 그 팬이 이 전동기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그 부하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무식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봐봐. 팬이 여기 붙어 있었는데 팬이 밖으로 날아간 거야. 그럼 우리가 딱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전동기가 축만 돌아가는 거죠. 그 상태가 무부하야. 알겠죠? 모르겠다고. 아니 집에 있는 선풍기 날개 빼라고요. 그리고 돌리라고. 그럼 그게 뭐예요? 무부하 운전이 된다 이거죠. 그거 이해하셨을 거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벨트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왔냐면 봐봐요. 이게 전철의 차량 바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동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벨트라는 것은 뭐냐? 얘하고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고무로 만든 요 벨트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벨트는 고무로 만들었으니까 20년, 30년 지나면 이게 에이징이 걸린다고 푸석푸석해져. 그러니까 재수없어서 이거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빡! 하고 끊어지면? 그럼 마치 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무부하 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벨트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벨트를 끊어지지 않게끔 해야 돼.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 아니 선생님 그럼 도대체 전동기하고 부하하고 어떻게 연결하는데? 쇠로 만든 체인 있잖아. 체인. 훨씬 더 튼튼하겠죠. 아니면 이제 여러분 기어 박스, 기어 있죠. 기어. 기어로 부하와 연결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는 자동차에서 시동 걸잖아. 끼릭끼릭끼릭 하면서 시동 걸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기동, 시동 모터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시동 모터하고 자동차의 플라이 휠하고 기어로 연결돼 있잖아요. 아니, 이 직류전동기가 여러분, 아반떼 자동차 이런 자동차에서 시동 모터로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건 아니지만 국소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게 보다 직권 전동기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끝내면 저 선생님 왜 회로를 안 그려주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권선이 있고요. 자, 여기 전기자가 있다고 해요. 회전자죠. 얘가 돌아가는 거지. 여기 이제 외부 전원인 거고. 그리고 이 전동기에 이제 전동기 회전자로 생각하면 돼. 그럼 얘하고 이제 물려 있는 게 바로 이제 부하죠. 부하가 이렇게 물려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전원측이야, 전원측.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얘가 회전을 하고 얘가 회전하면은 얘도 회전을 하겠지. 맞죠? 그럼 이때 이제 전류 I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여러분, 부하가 댕가닥 하고 끊어졌어. 즉, 무부하가 되면 즉, 짐이 없어진 거지. 아, 그 무거웠던 짐이 드디어 없어졌어. 아이고, 가벼워. 라고 하니까 이 전류가 더 이상 많이 흐르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무부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전류가 작아지니까 만들어내는 자속도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죠? 전류가 흐른 만큼 자속이 발생한다고요. 아까 전에 계좌에다 전류를 공급해서 자속이 튀어나오게 했잖아. 그게 비례관계란 말이야. 그럼 이제 전류가 거의 빵에 가까우니까 자속도 어디에? 빵에 가깝겠지.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자속하고 반비례 관계다라고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분자의 V는 V-IRA를 더 썼지만 이거 심플하게 쓰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속이 엄청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러한 스토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얘하고 뭐 할 때? 직렬일 때야. 그게 직권전동기다 이런 얘기죠.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시면 2배속으로 들으세요. 알겠죠?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에듀클래스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가 에듀클래스 전기기능사 교재가 되는 거죠. 요거 한 것만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실제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손톱의 한 마디 정도 두께도 거의 안 돼요. 어찌됐든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 이채저채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금액은 38,000원이고요. 동영상 강의도 무료입니다. 그러니 교재 빨리 구매하셔서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다음은 직권 전동기의 특징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잘 골라야 될 텐데. 자, 볼게요. 지금 무슨 전동기야? 직권 전동기지. 힘이 세, 약해? 힘이 찍하고 엄청 세요. 좀 전에 했던 거야.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은 위험하다. 그렇죠. 벨트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무부하가 되거나 또는 벨트가 끊어진 거면 무부하가 되는 거니까 속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그렇죠. 직렬, 요 직권. 느낌 오시죠? 그럼 얘도 이제 조금 가볍게 보세요. 처음 볼 때만 좀 어렵지, 이거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보고 나서 일주일 있다 또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계속 봐.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이거 익숙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 기동식. 기동 토크가 작다?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기동 토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 전동기가 전기철도 또는 자동차에서 쓰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크가 작다 하니까 이건 큰 거지.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증가할 때 속도가 크게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요거까지는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다만 기동 토크가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기동 토크가 얼마나 크겠어?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간다고? 잘 생각해 봐요.
와, 전철이 있어. 수십 톤이야. 거기에 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 맞습니까? 이거 굴러가야 돼. 힘이 얼마나 세야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처음에 이걸 돌릴 수 있는 토크. 이걸 기동 토크라고 하잖아. 실제 뭐 50km 정도로 돌릴 때 필요한 그 토크하고 기동 토크하고는 완전 레벨우가 달라요.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할 때는 뭐야? 이게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찰나. 그 찰나에 필요한 힘이 뭐예요? 기동 토크잖아요. 그래서 기동 토크가 가장 센 게 뭐예요? 바로 직권 전동기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공식도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동 토크가 엄청 큰데 봐봐. 어떤 관계가 있냐? 토크하고 회전수하고 지금 무슨 전동이야? 직권 전동기야.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의 반비례라는 특성이 있어. 와, 어마어마한 특성이야. 아니, 선생님 이게 왜 어마어마한 특성이죠? 자, 봐봐. 여러분, 전철이 처음엔 정지 상태잖아. 그죠? 그럼 얘가 0.00000000001이라고 할게요. 응? 그럼 그 값이 큰 거야, 작은 거야? 0.0000001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그럼 분모가 엄청 작네? 그죠? 근데 거기다 제곱이 붙어 있어. 그럼 엄청 더 작은 거네? 그럼 분모가 엄청나게 작아졌으니까 토크는 반비례니까 엄청나게 커지겠지. 그래서 이 공식이 중요한 건 이것만 딱 봐도 이야, 직권 전동기가 토크가 어마무시하겠구나. 거의 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거의 무한대 가까운 파워가 나오는 거죠. 대신 속도는 어때? 천천히 기동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너무 젊으신 분들은 이거를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자, 찾아보자. 뭘까요? 그죠? 정답은 요 2번. n의 제곱이야. 선생님, 얘가 왜 꼭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까? 요거 왜 중요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냥 반비례로 외우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직권 전동기는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는데 분권 전동기는 제곱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와, 이거 진짜 지금 무슨 전동기야? 직권 전동기죠. 자, 토크가 어떻게 바뀌냐? 토크가 좀 전에 토크는 봐봐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건 또 간단한 계산 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낸 거죠. 출제된 거지. 자, 보시면 자, 봐요. 이런 문제를 좀 풀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걸 그냥 초등학교 산수다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의 반비례라고 그랬지. 말로 하면 공식으로 접근하면 이거 3분의 1 어떻게 넣지 막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푸시라고. 봐봐. 지금 뭐야? 1하고 슬래시 3은 이건 3분의 1이란 뜻이야. 자, 3분의 1. 자, 봐봐. 제곱의 반비례죠. 일단 얘를 제곱을 해줘. 제곱의 반비례니까 천천히 해봐봐. 그럼 3분의 1을 제곱하면 뭐예요? 9분의 1이죠. 그것의 반비례니까 역수 취하면 되죠. 그럼 이 숫자의 역수는 뭐야? 1분의 9지. 1분의 9는 9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드린 설명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에듀클래스의 전기 수학 영상을 좀 빠르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간단한 산수에 대해서 좀 약할지라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만 하지 않고요.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바른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합격합니다. 이 기능사 시험은 막 대단한 시험이 아닙니다. 충분히 어떤 분이라도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알겠죠? 좋아요. 자, 16번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16번부터는 직류 전동기 중에서 분권 전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무슨 전동기? 예, 분권 전동기.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단자 전압이 100V. 여러분, 여기도 단자 전압이란 말이 나왔죠. 우리 앞에서 제가 단자 전압은 내부 전압이라고 그랬어? 외부 전압이라고 했어? 그쵸? 외부 전압. 즉, 전동기가 있는데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전압이 몇 볼트다? 100V다. 이런 거지. 자, 전기자 전류가 10A하고 전기자 저항이 1옴이래. 그럼 이제 본능적으로 공부하는 센스가 좀 이제 생기셨으면 전기자 전류하고 전기자 저항 나오면 막 두 개를 곱하고 싶은 생각이 나야 돼. V는 IR1이니까 전류하고 저항 나오면 막 곱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곱해봐요. 그럼 10 곱하기 1은 얼마야? 10V네. 그럼 벌써 마음속으로 뭐가 계산된 거냐면 아하,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는 10V구나. 아하, 외부에서 몇 볼트를 공급해줘서 10V를 공급해줬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얼마만큼 까먹는단 말이야. 전동기는 반대예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10V 까먹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100V였어. 그럼 내부 전동기에 실질적으로 구동시킬 때 전압가가 발생해서 전압이 떨어진단 말이야. 전압가만큼. 그래서 10V를 빼줍니다. 그럼 몇 볼트예요? 90V죠. 그래서 정답이 뭐야? 4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직류 발전기 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어요. 풀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께서 감을 살려서 얘를 풀 수가 있겠다더라. 17번 문제. 어렵나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고 싶으시면 여러분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잠깐 쉬시면 되잖아요. 다만 막 쉴 때 웹서핑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막 카톡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몇 시간 누구한테 연락 못 받아도 막 세상 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는 딱 공부만. 지금 여러분 제 업은 강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열심히 할 때 나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가 막 핸드폰 봅니까? 제가 막 이런 거 다른 짓 안 하죠. 여러분들도 정말 일을 할 때면 일, 뭐 너무 잘 하시겠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정말 다른 거 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셔야 돼. 원천적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은 17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분권 전동기의 토크와 회전수의 관계. 지금 직권이야, 분권이야? 분권이죠. 직권일 때는 제곱이 붙은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직권일 때는 정답이 2번이 되겠지만 분권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암기형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그림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은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전동기 시작할 때 자여자 전동기가 종류가 직권이 있고 분권이 있고 복권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중에서 이 분권은 공작 기계 또는 공장에서 많이 사용했었다. 왜? 얘가 속도가 일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봐봐요. 요 그래프에서 그나마 속도가 일정한 느낌이 나는 거는 얘죠. 약간 이제 내려가지만 여러분 뭐라고 딱 다른 친구들하고는 확실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B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절대 안 바뀌어.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보고 눈으로 찍고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그냥 문제답 눈으로 찍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답 눈으로 찍을 만큼 내가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정답을 기억하시려면 이러한 스토리들이 그래도 있어야 시험장 가서까지 까먹지 않고 정답을 찍을 수가 있다. 자, 넥스트 19번 가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 계자권선의 저항을 증가하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직류 분권 전동기 중에서 계자권선의 저항. 자, 여러분 요거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공식을 오리지널로 갖고 와도 되고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풉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저항값을 지금 뭐 했대? 증가시켰대. 그럼 계자 권선의 저항이 증가가 되면 계자에 공급하는 계자 전류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저항이 증가하면. 아,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잖아요. 그죠? 그럼 계좌 전류는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계좌 전류가 작아지면 자속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적게 만들어지는 거야? 적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자속도 줄어들어. 어허, 우리 아까 전에 분권 전동기에서 중요한 특성이 있었잖아. 회전수. 자속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면은 지금 얘가 작아졌대. 그죠? 계좌 권산의 저항을 증가시켜주니까 가변 저항기를 이용해서 어거지로 저항값을 올렸나 봐요. 뭐 어쨌든 올렸겠지. 그러면은 요 회전수는 반비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럼 커진다? 뭐예요? 증가한다. 오케이? 됐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이제 킬 때지. 막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야. 기동할 때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는 가감 저항기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 엄청 쉬운 거야. 보너스 문제야. 자, 들어보세요. 쉬워. 지금 전동기가 있어요. 전동기가 있고요. 자, 지금 전동기에 스위치 버튼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전동기에 스위치 버튼 ON이 있겠죠. 제가 ON을 띡 하고 눌렀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전동기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웅 하고 돌아갈 거 아니야. 웅 하고 돌아가는 그 찰나에, 그 아주 짧은 순간에는 엄청나게 큰 대전류가 흘러. 언제? 스타트 걸 때, 시동 걸 때, 또는 기동 시. 부릉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흐르고 그때 그 전류를 이름을 기동 전류라고 하는 거야. 또는 시험에서 시동 전류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동 전류, 시동 전류가 크면, 큰 전류가 흐르면 안 좋겠지. 일단 무식하게 말하면 이 전동기 자체도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동기의 수명도 어떻게 돼?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지겠죠. 어찌됐든 이러한 기동전류, 시동전류는 억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억제시키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달아줘요. 근데 이 저항은 키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작게 할수록, 그래야 이제 여러 회로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야지, 밴드를 넓혀서.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저항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가감 저항이라고 하는 거지. 가감 저항기. 또는 가변 저항기라고 해도 되는데 참 말 어렵게 하죠. 가감 저항기. 그 가감 저항기 뭐라고 하냐? 바로 기동 저항기라고 한다고. 네, 수업은 이렇게 들었지만 여러분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되지. 여기 기동이라는 글자 나왔죠? 보기에서 기동 찾아.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또 다음 문제 갈게요. 21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 야, 정말 용어가 참 제가 봐도 어색해요. 저는 이제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전기에 대해서 일을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편한데, 정말 비전공자 수험생분들께서는 이런 용어 나올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 그래서 풀어드리면, 규약이란 것은 이런 말이야. 규칙과 약속, 요거 합친 말이야. 그래서 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직류전동기의 효율을 표시하는 식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규칙을 정해놨다. 그리고 그걸 약속을 했다. 효율 구하는데 몽땅 다 이렇게 구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게 뭐예요? 직류전동기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규약 효율 나오면은 세 가지가 빡 하고 튀어나와야 돼.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 그리고 발전기의 규약 효율, 변압기의 규약 효율. 발전기하고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공식이 똑같죠. 아니, 발전기하고 변압기하고 그래서 쌍비읍이다라고 그랬잖아. 두 개가 똑같아, 공식이.
응? 어떻게? 발전기나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이렇게 됐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다. 뭐 곱하기 100. 뭐 넣으면 넣고 빼면 빼고. 요게 이제 발전기나 변압기의 규약 효율인 거고. 지금은 뭐지? 전동기잖아요. 그죠? 예, 전동기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나가리지. 응? 느낌상 바로 아웃이잖아요. 야, 4번 찍은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 효율이라는 게 뭐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잖아. 응? 그럼 양심 있으면 분자의 출, 응? 나가는 게 올라가야지. 어떻게 입력이 올라갑니까? 자, 얘는 깎으랬죠? 그죠? 출력분의 입력. 얘도 아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센스만 있어도 정답 몇 번이에요? 네. 3번이다라는 것을 딱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이 바로 출력의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2번. 야, 22번까지 풀면 직류기가 끝나요. 그러면은 최신 기출문제 직류기 파트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부 한번 딱 수업 듣고 외워서 시험장 갈 수 있는 문제만 쫙 추린 거예요. 라스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4극 직류 발전기의 자기 회로를 보인 것이다. 직류 발전기래요. 자기 저항이 가장 큰 부분은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문제인데 절대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너스 문제야.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뭐예요? 맨 밑에 봐봐. 여기가 전기자라고 그랬어. 그럼 전기자가 이제 동그랗게 생겨서 뱅뱅뱅뱅뱅 도는 친구라고 그랬잖아. 그 동그란 걸 이렇게만 그려준 거야. 알겠죠? 다 그리질 않았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얘가. 지금 노란색으로 요 표시한 게 여러분 바로 계자야, 계자. 계자에서 뭐가 만들어지지? 자속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림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계자 철심에 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뱅뱅뱅뱅뱅 하고 돌아간다고 했었죠? 예, 돌아간다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요 그림에서는 요 전기자를 이렇게 라인만 따서 맨 밑에다 그린 거지.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죠? 예, 바로 자속이 튀어나와서 그 자속이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얘를 끊는다, 쇠교한다, 잘라버린다 라고 했었죠. 자, 근데 보세요. 사실 지금 얘하고 요거 이제 계자죠. 계자 또는 계자 철심. 요 계자하고 전기자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서 보기 편하라고 해서 얘를 좀 멀리 떨어뜨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 붙어 있어. 어느 정도 붙어 있냐? 예를 들어서 한 2mm 정도? 거의 닿을랑말랑 붙어 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끝났어. 여러분 끝났어. 잘했어요. 잘하셨어. 그러면은 사실 얘는 살짝 여러분 떨어져 있으니까 비어 있는 거네. 그죠? 그럼 여기는 뭐로 돼 있어? 에어. 공기로 돼 있죠. 잘 안 보이시려나? 여기는 뭐로 돼 있어? 에어로 돼 있는 거죠. 공기로. 그래서 이 부분을 에어 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공극. 공기로 간극이 벌어져 있다. 공극. 근데 이 공극이 왜 중요하냐면, 자, 봐봐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계자하고요. 계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동기가 닿을랑말랑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전동기 발로 빵 차면 나중에 그 전동기 고장 납니다. 왜 그러냐면 얘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빵 차서 축이 좀 틀어지잖아. 이거 안 돌아가. 발로 빵빵 차면 안 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자, 보세요. 얘를 왜 그러면은 닿을랑말랑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붙여놨을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전기자까지 잘 가야 되는데 자속이 발생돼서
전기자까지 갈 때 그 사이가 이야 공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석이 힘을 잃어. 공기 때문에. 자석이 갈 때 마치 공기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유식한 말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저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스토리가 딱 있으면 이거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 그러면은 오케이 끝났네요. 자 여기서 정답은 자기 저항이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공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 가까이 붙이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면서 좀 답답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듀클래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커피 한 잔 하시면서 티 한 잔 하시면서 조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공부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께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다, 궁금한 게 있다, 언제든지 에듀클래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